오늘 가장 핫한 뉴스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서 만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최강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모바일 콩으로 김미숙님께서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의 비보 너무 속상합니다. 약자와 국민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 왜 그리 허망하게 가셨는지 우울한 아침입니다. 하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전해진 이후에 그를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내 친구 노회찬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로 누구보다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셨던 분이죠. 저희도 오프닝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88만 원 세대의 저자로 유명하신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 박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가까운 분을 잃은 거에 대한 애도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다들 그랬습니다만 어제 처음 소식 듣고 엄청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꽤 오래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고, 예.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 나왔을 때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맨 처음에 어떻게 소식을 접하셨어요? 뭐 방송 들으셨나요? 아니면? 인터넷에 떴어요, 뉴스가. 네. 조금 늦게 알긴 했는데, 네. 이게 가짜뉴스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혀 연결이 안 돼서. 근데 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예. 정신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노회찬 대표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교분을 가지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가까워지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2004년도에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랬었죠. 근데 그 2003년부터 저는 이제 정책 전문이었으니까 예. 공약 만드는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사무총장이었죠. 그 총장님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예. 그 시절부터 같이 했으니까 꽤 오래 한 편이죠. 그러네요. 15년이 지났네. 그 세월 동안 박사님께서 알고 느껴왔던 인간 노회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던 게요. 예. 그 전까지는 진보 정치를 했던 분들이 좀 개인들을 보면 우울했어요. 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감옥에 갔다 오시고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찌들어 있고 우울하고 서로 슬픈 얘기하고 그런 게 유행이었던 시절인데 예. 노회찬 의원은 그때도 농담을 좋아하세요. 네. 밝고 그래서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예. 한국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명랑하고 즐겁고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네. 늘 웃고 밝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그렇군요. 일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희로애락을 그간에 함께 나누던 상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함께했던 일이 있다면 좀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슴 아팠던 거는 이제 2010년인가요? 서울시장 선거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후원회장을 맡았거든요. 예. 저는 사실 돈도 없고 그래서 좀 돈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대부분 그때 이제 주류 정치 쪽으로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그렇죠. 마땅히 노회찬 의원 옆에 있을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때 욕을 되게 많이 먹었죠, 사람들한테. 그때가 기억에 남고, 이전 집에 살았을 때, 삼겹살 파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마당에서 몇 사람이 구워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재영 선생도 계실 때. 예. 네. 진보신당 정책위원장 했던 네. 이재영. 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재영이란 친구는 암으로 먼저 죽었고. 그랬었죠. 네. 예,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 제 삶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으로 그때를 기억을 했는데 네. 아니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삼겹살을 구워 먹던 그 아름다운 순간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게 됐네요. 그 노회찬 대표 생전에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였어요? 한 2년 전에 2년? 총선 직전에 이제 창원으로 내려가실 때 그렇죠. 예. 네, 창원으로 내려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서울에 남는 게 맞느냐 그런 얘기할 때 저는 서울에서 조금 더 해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네. 힘들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풍찬노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본인한테는 의원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 제가 그때 뭐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라고
냈던 커피 마신 게 마지막이 됐죠. 직접 커피를 나누면서 얼굴 보고 얘기하신 건 그때가 2년 전이 마지막이고. 예. 그 사이에는 그러면 통화나 문자 정도로 안부를 주고받으신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저도 여의도에 있던 생활을 정리를 해서. 그렇죠. 여의도에 자주 가지 않았고 또 창원에 많이 계시니까 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리고 우리 노회찬 대표 하면은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을 빼놓을 수가 없죠. 대학 시절에 일부러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용접공으로 일하기도 했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또 옥살이를 하고 이 한국 노동계의 노회찬 대표의 위치랄까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인민노련이라는 이제 그런 지하 조직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그분께서 이제 투옥된 것도 그 인민노련 사건에 연루된 건데 네. 인천 지역에 노동자들이 이제 만들었던 지하 운동이에요. 네. 이 인민노련이라는 곳에서 진보 정치를 합법화시키면 정당을 만들자라는 결의를 했거든요. 그걸 주도하신 분이 노회찬 의원이시고. 그게 지금 꽃을 피워서 진정추가 됐고 국민승리 21이 됐다가 미천노동당이 됐다가 지금의 정의당까지 이르는 핵심 활동이 그 안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하운동했던 노동운동을 합법적인 어떤 원내 정당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굉장히 초반에 하신 분이에요. 네. 지하운동에 있는 분들은 이제 더 노동이 단체를 만들고 이 불법이라도 밑에서 이 대변을, 그러니까 지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노회찬 대표는 법 지키고 법 안에서 합법적인 걸 하자. 그런 노선을 가지셨죠. 그렇군요. 하여튼 오늘날 지금 진보정당의 선구자이자 아이콘이 되신 셈인데, 우리 노회찬 의원이 대중들한테 그래서 상당히 친숙하고 인기가 많았잖아요. 참가자 불판이 아마 제일 컸겠죠. 그렇죠. 불판제 바꿔버리자 정치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저희끼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살짝 나온 재밌는 얘기라도 노회찬 의원 입을 통해서 나가면은 국민들에게 심경이라고 할까요? 파토스라고 할까요? 그런 걸 건드리시더라고요. 네.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저 진보 정치하는 사람들 너무 무서운 사람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시죠. 진짜 기억할 만한 어록을 많이 남기셨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고. 그렇죠? 그리고 판결을 쓸 때 무슨 뭐 공직에 있으면서 몇십 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 뭐 이런 식의 문구가 있었는데 노동자로 태어나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고 수십 년간 헌신해온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서 감형한다 이런 말은 왜 판결문에 한 번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하시던 모습들 많이 기억에 남는데 작은 사석에서도 늘 재밌는 얘기를 일부러라도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어쨌든 진보 정치라는 게 초기에는 투옥됐던 시기의 연속이고 그 다음에 좌절이 많았거든요. 눈물이 많은 정치였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좀 웃음을 만들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추모의 글들을 보면은 삼성과 맞싸웠던 유일한 정치인 뭐 이런 표현들이 아무래도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서 회자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결국은 의원직이 박탈되는 상황까지 갔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앞장서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반납을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난돌이 정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의원을 3번을 하셨는데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 합쳐서 6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대 때는 말씀하신 엑스파일로 몇 년 됐고 지금은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랬으니까 참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온전히 국회의원을 지낼 수가 없으셨다는 거거든요. 사실 조금씩 피해 나가고 이런 거 타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걸 못 하신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했던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단 한 명의 정치인으로 특히 있을 사람이 또 나오실까 싶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탈하고 재미있고 또 강직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기억되는 정치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일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유서에서 분명히 내가 돈은 받았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밝히시고
정의당을 앞으로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노회찬 대표의 마지막 심경이 어땠을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마지막 한 2년 동안은 되게 좀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 부침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분들이 많이 떠나시고 그랬거든요. 아, 그렇군요. 좀 외로우신 심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너무 돈에 욕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후원회장 출신 아니니까 예. 돈을 좀 모아보자고 그랬더니 무리한 거 하지 말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서 받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제도를 보니까 국회의원일 땐 괜찮은데 네. 원외 인사 때는 어떻게 돈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공식 후원회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원외 인사 때는 절치부심 뭔가 준비하는 때니까.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커피만 마셔도 사실 몇만 원씩 나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있는 제도가 현직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추모글에 보면은 젊은 시절 예. 노회찬 대표에 대한 평전을 쓰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 또 있던데, 만약에 책을 쓰게 된다면 그 책에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고 싶은지, 또 마지막으로 친구라고 불렀던 노회찬 의원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였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시절 이후로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한 다음에 노회찬 의원의 삶은 기록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학생으로서 그 노동운동에 투신한다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들어간 사람의 신념 같은 것들은 사실 제한적으로밖에 없어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드러내서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좀 기록을 하고 싶어서 평전을 사실 한번 살아계실 때 쓰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네, 바쁘고 그래가지고서 못 썼어요. 근데 제 꿈은 평전을 잘 써서 그게 그 버스에 이 책 광고를 하면은 얼굴이 붙잖아요. 네. 노회찬 얼굴이 버스에 붙어서 서울시를 왔다 갔다 하는 걸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못했죠. 아마 예. 제 살아있는 동안은 숙제일 것 같아요. 그 노회찬 의원에 대한 평전을 한번 쓰기는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길이길이 하여튼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기억 좀 많이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회찬의 친구로 추모사를 올렸던 우리 우석훈 박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면서 비틀즈의 롱 앤 와이드 로드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8시 5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